오늘 패널 토론 및 플로어 토론을 진행해 주실 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년종 치과의사 부회장님이시고요. 이전에 기획이사 그리고 홍보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협회 법대담당 부회장으로 계시고 전문의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박수로 보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치과의사협회 부회장 장현주입니다. 지금까지 양윤선 보건생활건강과장님 퀴즈 발표, 6분의 패널 발표를 장식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패널 상호간의 질문과 답변, 그리고 그 후에 참석하시려는 질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시간이 조금씩 늦어져서 저희가 토론 시간이 30분이 되어 있어서 30분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금부터 패널분들 상호 질문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패널 발표하신 분들 중에 이것만큼은 내가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충성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어느 분들한테 질문하실지 말씀해 주시죠. 주제 발표하신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아까 제가 교육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명예 대통령령에 보면 이제 18조 맨 끝에 이제 헌법 불합치 그래서 2003년도 헌마 197 해가지고 이 조항은 2016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행정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이 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고 치과의사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부칙안 해서 외국 수련자 경과 조치 제3조 수련기간 인정에 관한 특례 해가지고 다음 각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영에 따라 해당 전문 과목의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1부터 5까지는 쭉 기존 수련자들 내용이 나오고요. 6번에 외국에서 해당 전문 과목 수련하고 수료증을 받거나 등등등 인정된 사람이라고 6번에 이걸 넣었거든요. 근데 왜 그 18조 그 대통령령에 삽입을 안 하고 부칙을 넣어서 하셨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여기 저희가 제시한 부칙안에 대해서 질문을 넣으시는 모양이에요. 네. 18조는 어떤 자격 시험 수련 과정에 있는 자격 시험 인정 기준이고, 여기는 수련 기간 인정에는 특례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어떤 18조에 저희가 보시면은 여기가 18조에 보면은 전문의 자격 인정 15페이지 부분 나와 있는데요.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각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의 자격 시험에 필요한 사람을 본다 해가지고 1, 2, 3 이렇게 현재 의과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의과처럼 2항에 의사로서 저쪽 외국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인턴 과정 및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삽입하지 않고 부칙을 넣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수련기간 인정은 특례 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외국의 수련을 받은 사람은 그와 별개상으로 기술은요 같은 데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가 좀 헌법 불합치로 지적받는 것은 18조이고요. 18조를 개정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의 자의 외국에서 수련을 받았는데 자격 시험 기회를 미부여한 사람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사항에 우리가 이제 이런 기회를 부여하는 거고, 여기는 수령 기간 인정에는 특례 사항으로서 우리가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 항에 넣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18조 지금 헌법 불합치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성원 선생님 말씀은 18조 밑에 헌법 불합치가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18조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붙이게 넣냐 이 말씀인데, 18조 밑에 들어있는 그 내용은 이 헌법 불합치 내용을 내년까지 고치지 않으면은 이 치과 전문의 수령 규정 자체가 전체 자체가 이건 위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조항만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의도는 뭐냐면 마이크 쓰시죠.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핵심은 그겁니다. 분명히 의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조항을 삽입을 해야 되는데 그 조항을 삽입하지 않고 부칙을 넣은 이유가 문제인 거죠. 물론 그 외국 수련자에 대해서 경과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넣는 것, 그러니까 방법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는데 왜 꼭 그 방법으로 갔느냐라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예, 18조에다가 넣어야 될 거를 왜 부칙에다 넣냐라는 지금 질문을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부에서는 특별히 이유를 여기 전문의 자격 인정은 일반적인 이렇게 사항을 규정했다면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자의 자격시험 부여기에는 어떤 특례 사항으로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도 6% 사유에서 넣으라고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여기가 개인의 잘 모르는 사항을 하나한테 알려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물을게요. 그 18조를 고쳐야 될 이유가 법적으로 뭐 있습니까? 지금 얘기했죠. 위헌이라고 얘기한 건 그렇게 실시 안 하면 그게 전체 위헌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거기에 설명을 좀 이해하시려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18조가 위헌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12월 31일까지 그 18조를 고치지 않으면 18조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수련을 뽑고 하는 과정 자체가 다 수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18조를 사실은 고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제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기술연자에 대한 특례를 주기 위한 그걸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부렸다라고. 어떻게 그게 수련자의 특례를 주기 위한 꼼수입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뭐냐면 자, 일단은 좀 앉아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 뭐 말씀하신 거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부칙에다 넣은 거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뭐 특별히 더 이상 하실 얘기 없으시죠? 지금 현재 검토되는 안이 저희는 그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 대해서 자격을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미부여한 것에 대한 헌법 불합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당사자에 대한 어떤 당사자라면 그래서 특례 규정에서 그 호를 추가해서 그 사람이 자격을 부여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그 18조 1항인 전반적인 헌법 불합치 사항에 넣을 수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간단히 좀 한 말씀 드릴까요? 질문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문제에 대해서 좀 일단 이 얘기를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의견 간단히 좀 한 말씀. 예. 18조를 지금 현 시점에서 바꾸면은 내년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바뀌게 된다, 개정이 된다, 18조에 집어넣는다고 치면은 내년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만 이제 전문의를 좀 들 수 있다 이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헌법소원을 냈던 청구인들이 2010년, 2012년에 수련 마친 외국 수련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구제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구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 저희가 결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거기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예, 주영장. 서울시까지의 조영탁입니다. 오늘 복지부가 발표한 정리제도 개선 실행 방안을 보면 저희가 제도 개선 위해서 논의를 했던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 조치 부분이 전혀 삭제돼서 나왔습니다. 전문제도에 대한 경과 규정은 기술련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 수련 과정을 선택하지 않았던 또는 전문의가 8%만 나올 줄 알고 수련 과정을 선택하지 않았던 일반인에게도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99년 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기존 치과의사 중에 임상 경험이 일정 기간 경과된 자에게 희망하는 과목에 하나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전문 자격을 부여한다는 결의안을 소수정의 전문을 위해서 양보한 것은 또한 기술련자만은 아닙니다. 전체 치과의사 중에 75.6%인 21,252명에 대한 미술련자 경과 조치가 삭제돼서 나왔고 추후 전문 과목 신설을 별도 과정에 논의한다고 나와 있고 패널교에서 건치 전형의장도 전문 과목 신설에 대해서 복지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거는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 조치를 어떻게 지금 하실 거냐라고 질문하신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실행 방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미수련자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떤 경과 조치 사항은 없지만 이제 저희가 검토한 것은 AGD를 포함한 전문과목 신설은 새로운 진료 영역에 그때는 AGD에 대해서 미수련자의 어떤 보상수단이랄까 어떤 전문 이야기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검토가 됐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학문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므로 별도 연구 용역을 재논의한다. 그렇게 신설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목 신설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때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 조치는 그때 같이 재논의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어떤 꼼수나 그것에 대한 대처가 안 되는 것으로 네, 아까 연구 영역도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합니다. 아마 거기에서 어떤 안이 나올 때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미수련자에 대한 어떤 그 전문 자격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예. 혹시 또 패널, 예. 말씀하시죠. 예, 옆에 계신 김은호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제도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 과목을 신설하게 되면 사실 학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학교랑 병원이. 근데 지금 통합치의학과에 대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옆에 계신 조영탁 이사님께서도 임플란트 학과라든지 신밀치과학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 다음에 병원 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이거를 새로운 진료 과목을 개설하고 새로운 강의를 개설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생각하는 우리가 진료 과목하고 그 다음에 전문 과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센터 얘기 잠깐 나왔는데 이거 제일 잘 될 겁니다. 임플란트 센터는 하나의 진료의 단위지 전문 과목의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센터 이름 나오면 다 그걸 가지고 진료가 그걸 학 과목을 다 할 수 있겠다 쉽지 않고요. 지금 전문이 예를 들어서 10개 전문 과목이 있지만 이 과목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전문가들과 교육 프로그램, 교육의 노하우가 쌓여서 온 거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해야 되자. 그러기 위해서 소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수가 나쁘다, 소수가 좋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양질의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대에 편승해서 그렇게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복지부도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문 과목 하나가 생기면서 그 여파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전문 과목이 모든 치과계를 또 휘어들 수 있는 새로운 돌풍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유명무실한 다 가서 모든 기존의 10개 치과 전문 과목까지 왕창 다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은 뭐가 맞다틀 때 못하지만 일단은 말씀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단 만약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전문의를 가는데 예를 들어 예전에 기회를 못 가셨던 미수련자분들
또는 그리고 뭐 나이 드신 분들이야 뭐 이래도 좋겠지만 젊으신 분들은 상당히 참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위한 뭐 특별한 조치는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11번째 과목은 조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혹시 뭐 상호 질문하실 거 없으시면 우리 참석하신 분들 질문 좀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단 먼저 거주하신 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경기도 치과의사의 치무의사 이재호라고 합니다. 양윤선 중앙건강생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거 전문의 관련 헌법재판 판례를 살펴보면 입법자의 재량권 부분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입법 재량권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제도는 한의사 관련 헌법재판 판례에서 살펴보면 새로운 직업 형태가 법률에 의해서 창출되는 성질을 강하게 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련자와 같이 새로운 직업 영역인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새로운 직업에 대한 선택과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특별한 우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새로운 자격 제도가 도입된 시점 이후부터 일정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자만이 그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은 그 성질상 당연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수 개방안은 특정 직업의 경과조치를 주기 위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미 수련자의 경과조치 없이 8개년에 거쳐 안정적으로 잘 배출되고 있는 전문의 제도의 기본 틀을 바꾸려고 하는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복지부의 입법 재량권 남용을 바라볼 때 특정 직역의 로비나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의 눈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의사 전문의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이미 수련자들이 기존의 법률로서 법적 신뢰가 부여된 적이 없으며 대통령령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수련 과정이 이루어져야 전문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례 조항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 전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치과 전문의 관련 규정 또한 한의사 관련 규정과 동일합니다. 대통령령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수련 과정이 이루어져야 전문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례 조항 부여에 있어서 입법자의 의무가 부여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98년 헌법재판 당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지적을 살펴보면 질문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학과를 제외한 전공의 수련 기간은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치과 전공의 과정은 레지던트 1년에서 3년 정도의 과정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당시 법에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들에게 경과 규정을 두어 전문의 시험을 치르게 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그 요점들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으면 1에서 10까지 다 읽어내려 하셔가지고 거기가 설명될 수 있을까 하면 다른 얘기가 나오래가지고 뭘 질문하는지 주요 요점은 기수련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주요 요점은 기수련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 판결을 보게 되면 기수련자에 대해서 경과 규정을 두어서 특정 직역을 굳이 경과 규정을 두어서 기득권을 인정해주라는 부분이 헌법 판결에 보면 아주 수단하다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언제 헌법 판결을 말씀하신지 제가 잘 모르겠고 한의사 전문의 관련 판례 2001년 3월 15일 2000헌마 96 103병합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대한 규정 18조 위헌 확인 소송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한의사의 판례가 있는데 왜 그것을 무시하고서 지금 여기서는 따로 이렇게 규정하느냐 그 얘기 있습니까? 예, 그게 비춰볼 때 치과 전문의 제도에 있어서 기술연자 부분에 있어서도 유추해서 보면 현행 추세를 유지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판시하고 있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시험 보러 온 것도 아니고 테스트기서 묻는 것에 제가 잘 답변하기는 곤란하고 입법 재량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기수련자에 대한 뭐 경과 조치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그 외국에서 수련한 자에 대해서 지금 현재 헌법 자격시험 미부여 자격시험 미부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형평성 사안에서 본다면 외국에서 수련한 자의 같은 맥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국내에서 수련한 자에도 그 자격시험 응시제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지금 당장 않더라도 헌법 소위나 어떤 그런 사안이 제기된다면 대부분이 그것도 그 헌법 불합치 판결이 불거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세계의원 판결 난 부분에 집중해서 하셔야지, 특정 치력을 위해서 왜 경과 조치를 곁들여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면 도저히 저희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저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꼼수가 있다든지 저희가 있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 그것에 맡기고, 저희는 외국 수련자나 국내 수련자나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어떤 실현 방안에서 포함해서 한다, 이렇게 검토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헌재 판결 당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 활동의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입법 활동은 비난받아야 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일단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답을 하셨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공청회는 이제 그 공개적인 석상에서 어떤 안을 다듬었을 때, 안을 제시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어떤 개선 발전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좀 그런 것이 좀 다르게 돼서 이렇게 이제 주제 발표하는 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해를 좀 돕고, 그것이 좀 부족할 때는 조언을 받아서 이제 감안해서 이제 그것이 법제화라는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 것을 가지고 꼼수네, 저희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저는 그런 생각 전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전혀 꼼수 저희 하나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미처 저희가 발견되지 않았다든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아, 그런 것도 있구나 할 정도로 좀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해주셔야지.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뭡니까? 뭐 꼼수가 있냐면은 저 꼼수 없어요. 예, 그 공청회 자리는 의견을 들어보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질문하신 건 예, 이상입니다. 네, 뭐 많은 토론이 그동안 있어왔었는데 어쨌든 정부를 대표해서 나오셨고 또 대한치과의사를 대표해서 옆에 앉아 계시는데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내년 1월 30일 어쨌든 그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이런 최종 방향이 이제 뭐 결정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전문의 문제는 어쨌든 뭐 정부에서 뭐 방안을 마련도 하시지만 결국은 당사자는 전문가 단체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실제로 우리 진료 현장에서 해야 되는 우리 치과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눈의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가 단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논의해서 항상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저희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방안이 부결이 되고 뭐 그전에는 뭐 2번 계속 마련하셨다가 부결이 돼서 진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작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야심차게 진행하시는 게 당사자인 저희가 못하겠다라고 부결이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정부의 공식 입장을 여쭤보겠고,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협회장님 안 계시지만 그래도 그 전문의 문제 최종 뭐 특위위원장이시고 제1부회장이신 자영준 부회장님께 정확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계속 취업은 모호한 태도를 지금까지 끌고 왔었습니다. 입장이 없다라고 말씀은 겉으로 하시면서 실제로는 보건복지부 신부르꾼 역할을 한다, 다수개방하고 싶어하는 그런 액션과 조롱을 많이 받아오셨어요. 근데 어쨌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협회장님은
보건복지부의 심부름꾼이 아니고 우리 3만 회원에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의료기관에서 만약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신 다수개 방안이 부결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정말 협회장직을 걸고 목숨 걸고 치과계의 의견을 사수하실 건지, 보건복지와 가서 전면 투쟁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또 예스하고 따라가실 건지 분명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복지부에서 답을 주시죠. 지금 질문은 만약의 경우에 오늘 이렇게 기조 발표를 하셨고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안을 내셨을 적에 저희가 1월 30일 날 임시대의원 총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것이 부결이 됐다고 친다면 그랬을 적에 복지부는 강행을 할 것이냐는 게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협회장직을 걸고 회장님도 계시지 않은데 협회장직 걸고 지금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면 회장님은 제가 존경에 마지 않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과정을 보면은 전부 협회를 통해서 위원도 추천도 받고 각계 인사를 이렇게 위원으로 보면서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뭐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전부 문서로서 다 공유되고 있고 그래요. 이제 전 회원님들에게 통보는 안 됐을지 몰라도 이렇게 협조하고 치과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실행 방안도 잘 작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일 모레 대의원 총회는 부결됐을 때 내가 그렇게 한다면 분명히 했습니다. 내가 혼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답변하면 곤란하고 저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제가 실행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3월까지 어떤 텀을 준 것은 아까 1월 30일 날 대의원 총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기간이 우리가 설정된 의미가 있거든요. 그 협회의 의견도 있고 다른 각계의 의견도 수렴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뭐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되면 받을 게 안 받을 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좋은 의견이 저희한테 온다면 얼마든지 수렴해서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하고 발동기가 부결될 경우 아니면 찬성할 경우 극단적인 표현으로서 제가 답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그건 지켜보면서 기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거든요. 그 형식적인 논리로 절차상 당연히 해야 하고 거기서 수렴되는 의견은 적극 검토해서 우리가 이제 검토해서 나간다. 그래서 정리해서 법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의견이 꼭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낸 대로 이렇게 맞춰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좋은 의견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수렴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수 전문지에 참석하셨던 의원들 분들이 자기네들은 하나도 반영 안 된다고 사기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잠시 좀 협회장님이 안 계시고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 좀 협회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4월달에 복지부에서 안을 내서 그것을 대의원 쪽에서 물었을 적에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의원 쪽에서 의결된 그것이 저희 협회의 현재 의견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협회를 뭘 했냐라고 얘기를 하시고 혹시 또 뭐 뒷거래라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복지부와 저희가 이야기했던 거는 복지부에서 입법 예고를 그냥 하면 안 된다라는 게 협회의 일관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수차례 입법 예고 얘기가 나왔었지만 협회에서 의견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방법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온 것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바뀌다 보니까 복지부에서는 복지부대로 그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가만히 있다 보면은 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4월달 총회까지 좀 어떻게든지 시간을 좀 더 벌어서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어떤 의견을 저희가 좀 보려고 했던 건데 아까 그 향후 일정에서 보셨듯이 그 4월까지는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협회에서는 일방적으로 복지부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저희가 지부장님 협의회에서 요청을 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부에서 오늘 내놓은 게 어떤 복지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안을 내놓으실 텐데
그것을 저희가 아마 이사회나 또 지부장협의회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 협회 안으로 만들어서 그 안을 저희가 1월 30일 날 내일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이 부결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저희 협회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사항을 이제 결의된 걸 지키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이제 30분이 지났는데요. 마지막 한 분만 저 뒤에 계신 분. 예. 용인시 이영수라고 합니다. 복지부하고 협회에 좀 문의하고 싶습니다. 이 공청이라는 것이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 많은 여러 가지 의견을 보고자 하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다수 개방을 전제로 한 공청회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실제 협회와 복지부에서는 전체 치과 의사들의 민의를 좀 기울여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영희시 치과의사협회에서 지난 일요일 날 소수 전문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한 우리 협회 요구안이라는 것을 가지고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압도적으로 90% 이상이 찬성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현재 여기 그 소수 작은 사람들의 그런 그 의견이 아니라 다수 치과 의사들은 아직도 소수 전문의제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뭐 헌법 소원에서 깨졌다 할지라도 분명히 아직도 희망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혀 무시하고 지금 이 두 가지는 올해 나왔지만 그 전부터 협회나 복지부는 그 전부터 다수 개방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미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불만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협회에서 내놓은 단일화는 소수 정의제입니다. 복지부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내놓은 안 하나거든요. 그런데 계속 단일화를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단일화는 어떻게 전 회원들 다 사인을 받아야 단일화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최고 의결기관에서 합의된 안이 단일화인데 그거를 가지고 좀 부족하면 보완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아예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다수의 치과의사들의 의견이 무시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강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예. 그것들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잘 분명히 명심하시고요. 저희 치과의사들의 진짜 민의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보고 임시총회를 하시든 법안을 입법 고시하시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헌법 소원하고 이런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복잡한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요청이시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질문도 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안이 치과 단일안이 소수 정의제인데 왜 어떤 안을 또 가져오라시는 것인지 왜 공청회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협회에서는 제가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저희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것을 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부랑 협회랑 무슨 같이 무슨 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 공청회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지난 두 차례의 공청회도 저희가 협회 주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다수 개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소수정에 대해서 저희는 공청회를 좀 했었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 공청회에 대한 내용을 또 복지부에다 전달을 했었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복지부에서 이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금 이 협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늘 공청회를 하셨으니까 또 안을 내실이라고 봅니다. 그때 저희 협회는 여러분들이 어떤 민의를 물어서 결정을 할 절차를 하기 위해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저희가 1월 30일 날 개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실행 방안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법상 어떤 시위가 도래해서 해야 할 사항, 헌소 판결에서 해야 할 사항, 헌법 불합치에서 해야 할 필요성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필요성에 있어 전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내용으로만 한다면 외국 수련자도 국내 기수련자도
어떤 그 헌법 불합치되는 사항은 같은 명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경과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으로 접근을 해온 사항이지 여기서 뭐 소수냐 다수냐 이런 것을 이것은 다수로 아주 전제를 깔고 만들어 놓고 치과협회나 이런 의견을 전부 무시해 이런 차원에서 접근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필요성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손지도 전문의는 16년 12월 31일로 그 기간이 끝나요. 그러면 두 번이나 연장된 사건을 복지부에서 더 이상 연장은 없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한 상황이고 또 연장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아니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법에 있는 사항은 종료가 되고 또 그 의료법 외국 수련자의 헌법 불합치 판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16년 12월 30일까지 공교롭게도 맞춰서 그때까지는 그 입법권자가 개정을 해서 그 사람들은 자격을 기호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데나 국내에서 수련 받은 같은 대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수배왕이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그렇게 뜻이 될지 몰라도 여기는 저희가 해야 할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이에요. 연장도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이제 우리 좌장 부의장님께서 이게 이제 뭐 그냥 공청회 안이 뭐 복지부 안도 아니고 어디 안도 하는데 저희가 이 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논의된 거 그 다음에 제도기세는 운영해서 어떤 과제로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16가지 안건에서 전부 논의해서 수렴해서 나름대로는 이것이 이제 복지부에서 발제를 했으니까 그것을 의견을 전부 모아서 정리한 거다. 근데 일단은 어떤 안은 아니죠. 복지부에서 제기한 안이죠. 이 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제기하고 플러스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다면 요인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건 안 된다면 안 되는 의견을 해 주시면은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또 한번 어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각계 어떤 대표나 취업이나 다른 쪽에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해서 법제화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 뭐 취업 대여청회도 있을 수 있고 그 연타 다른 회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사항이 많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의견이 이제 되면서 이제 저희가 일을 추진한다. 그래서 그 어떤 꼼수 저희 이런 사항은 전혀 없고 그야말로 다양한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고 염려하는 사항은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더라도 뭐 다른 거의 다 이해해요. 저희 이렇게 접해서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 계속 한 얘기를 또 하느냐 하는 얘기도 제도기순위에서 하면서도 이 얘기를 대화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건의돼서 여기에 더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주신 차원에서 의견을 주시면 아주 고맙습니다. 그래서 뭐 마무리하겠는데요. 아무튼 저희 전 회원들의 의지를 좀 반영을 접근해 주시기를 권해주시고 그 두 가지 건들은 실은 소소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이 예상보다도 지금 초과가 됐고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 복지관을 찬성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질문을 반대하는 사람들 질문만 계속 들으셨어요. 아니 제가 질문도 아니고 설교하는 것 같은. 제가 얘기는 제가 거소하신 분들은 제가 다 기회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상 마지막으로 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구의 김병호입니다. 그동안 기존 수련자의 자격에 대한 자격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유재영 선생님께 여쭤봅니다. 기존 수련자의 그 응시 자격에 대한 법리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예. 아까 군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해서 이제 전영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여기 드린 자료에도 써있는 자료에도 보면 알고 있는데 군 전공의 수련병원이 단순하게 국방부하고 그 수련병원끼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 그러니까 당시 의료자원과 쪽에서 자원관리하는 쪽에 계속 보고가 왔다 갔다 했고요. 수련기간 실태 조사도 왔다 갔다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수련을 받기 위해서 뭐 2대1, 3대1 이렇게 지망을 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치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어쨌든 국가에서 지정을 했던 부분 아닌가요? 예, 저는 그렇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보면은 외국 수련자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내년까지 이제 12월 말까지 지금 헌법 불합치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08년 이후, 08년 이전 외국에선 전문인데 08년 이후에만 수련한 사람들만 우리나라에서 전문인가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08년 이전에 외국에서 수련한 사람도 미국에선 전문인데 우리나라는 전문의가 아니면은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이게 상호가 평등한가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08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다 외국 수련자들이 평등권이 이제 딱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08년 이전 사람들도 전문의가 된다고 보면은 기수련자들은 그러면 08년 이전에 한 사람들은 뭐가 된가요? 아까 이상훈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되게 많이 조금 억울했습니다. 아까 제가 발언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2003년 당시에 수련받고 있던 사람들이 수천 명입니다. 대의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의견이 반영이 됐나요? 예, 일단 뭐 자격. 아니, 그래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훈 선생님께서. 77조 상황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다고 계속 발언을 하셨고, 그리고 지난번 대의원총회에서는 그럼 우리 77조 상황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발언을 하신 걸 제가 저 뒤에서 들었는데,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외국 수련자들 판결 나고요. 예. 일단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뜨거운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협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협회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저희 협회는 또 대의원 의결이라는 그것도 절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민주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일단은 좀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치과에서 때는 다수결이라는 말단제도를 가지고 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의원회가 국회보다 됩니까? 예. 일단은 절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대한축구에서 제가. 이거는 네, 더 이상 알겠습니다.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청회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